자, 다 들리시죠? 네. 간단하게 한 2시간, 요즘은 강의를, 길게 하는 게, 길게 하면 욕하더라고요. 짧게 끝나는 게 미덕인 시대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교재도 줄이고, 강의도 줄이고, 꼭 근데 뭐 양이 주는 건 아니기는 한데, 면접이라는 게 뭐 강사가 떠드는 얘기를 듣고, 우와, 지혜를 발견했음. 이래갖고 그대로 그냥 강사가 해준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우수를 받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여기는 정답이 없는 세계예요. 그죠? 본인이 말하는 게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필기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 오케이? 예. 그런데 낚이시면 그냥, 아니 뭐 못할 거는 없고, 원래 뭐 떨어질 일이 그 떨어질 가능성이 뭐 성적수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 교행 쪽은 그렇긴 합니다만, 괜히 마음고생하면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마음 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면접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보는 면접은 뭘까요? 고까지 거의 붙어놨고, 이거를 이제 부로 봤는데 성적까지 좋아. 그럼 웃으면서 가죠. 그런 분들은 면접 준비를 대충 할 것 같죠.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면접은 더 잘 봅니다. 왜? 마음이 편해서. 아셨어요? 웃어받아야지. 스터디 3개, 강의 2개, 교재 2개. 어? 이런 분들 보통으로 수렴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그런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멘탈 유지를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려요.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되게 그 여러분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필기 모드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행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게 아마 이제 교육 쪽이나 이쪽에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뭐 꽤 있습니다. 많지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하여간 그 교원 준비하시면서 트레이닝을 상당 부분 하셨던 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모드로 좀 이해를 하세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부분이 메이저가 아니긴 다음에는 좀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이해하셨죠? 그 말을 잘하고 막 쫙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좀 안정감 있게 이게 조곤조곤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에 좋고 그게 또 훨씬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피트인 강사입니다. 자, 지방교행 오픈 특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를 만나게 되신 것만으로도 이제 축하받으실 일이죠. 예. 저는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기를 붙어야 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 보스니까요. 저만 잘 이렇게 지뢰받고 가시면 예, 해피엔딩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픈 특강은 제가 늘 뭐 이제 필기 끝난 다음에 이제 면접 기출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왔는지 위주로 해서 늘 이제 오픈 강의 비슷하게 이제 드립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요. 왜 제 강의 들으세요. 뭐 이런 것도 물론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요. 뭐 알아서들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제 그 지문의 사이즈 그러니까 뭘 물어봤고 뭐 어떻게 평가를 받았으며 또 되게 어떠한지 뭐 이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뭐 지방 교육만 아니라 뭐 지방직, 뭐 지역별로 제가 다 이렇게 쭉 이제 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 교육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뭐 약간의 물론 이제 각 지방 교육청별로 특징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 특징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대동소이해서 사실 뭐 전국 교행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열린 마음으로 그 다른 지역 것도 좀 보시면서 되게 뭐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거니 뭐 그 정도 좀 안내를 드리는 그러니까 팩트를 좀 알려드리는 뭐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뭐 너 누구냐 할 때 강사가 뭐 너 누구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들었냐 뭐 이런 걸 이제 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해는 이 정도를 들으셨습니다. 이하 생략.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그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팩트에 되게 예민하고요. 기록 아카이빙에 되게 그 중요성을 되게 몸으로 좀 많이 DNA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카이빙, 그러니까 가장 면접에서 아카이브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후기 모인 게 되게 제가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지난해 것만 해도 220개 정도가 전국에서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여러분 주신 거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카이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전달해 드리는데 물론 이제 면접 강의라는 게 그 강사의 필기와 비슷하게 강사가 이제 딱
교재를 보면서 가이드를 딱 해주고 요것만 외우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걸 딱 듣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걸 안 하게 하는 것과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높게 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지 뭐 다 알아야 돼 이러면은 진짜 미치죠,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면접 강의는 제가 뭐 강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하루 종일 떠들어봐야 텍스트 정보값만 하면 글쎄요, 하루 종일 떠들으면 A4지 한 10대짝 나오려나요? 정보값만 하시면 후기 이 정도면 하나당 한 3페이지 잡으면 2000페이지는 3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정보, 텍스트 정보입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 정보이고 나중에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 합격생들 이제 모의 면접하고 코멘트했던 아카이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 들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뭔가 뭐 후기를 보고 뭐 좋은 답변들은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지방교행은 질문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반복이 됩니다. 한 절반 가까이는 그러니까 기출이 돌아요, 계속. 였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벤치마킹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다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기준점 같은 게 있죠.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 뭐 되게 보면 이런 면접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게 면접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설기는 하죠. 그죠? 내가 면접이라고 해봐야 뭐 편순이나 편돌이 하실 때 사장님한테 잠깐 면접 잘할 수 있죠? 네. 뭐 안 늦을 거죠? 네. 뭐 이런 거 하면 면접 보도가 끝났던 거였는데 뭔가 제대로 각을 잡고 엄근진한 분위기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낯설기는 한데 닥치면 다 얘기하고 나오십니다. 제가 이제 손모가지를 걸고 늘 말씀을 드려요. 손모가지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걱정은 뭐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고요. 참고로 여러분 뭐 열흘 전에 필기고사장 가셨을 때 공부 좀 했으니까 이번엔 0.1배 전에 들겠군.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겠어. 하신 분 있어요? 머리가 하얘질까, 시간이 밀릴까, 답지 밀렸을까, 오만 걱정들을 하시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에 비해서 면접은 한 30분의 1 정도의 부담 정도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한 20에서 30분의 1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이니까 뭐 만사부려튼튼이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맞게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뭐 혹시 이상하게 들리나 이런 이제 근원적인 불안들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점, 레퍼런스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선례, 소위 말하자면 공무원식 표현으로 그게 이제 얘랑 나중에 이제 제가 모의 면접했던 아카이빙을 다 이제 영상으로 정리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수강생분들은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뭐 되게 뭐 비슷하네 요 정도 느낌, 뭐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은 이제 잡으실 수 있다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제 심기 보전이죠. 이게 면접이라는 게 멘탈 게임에 좀 가까운 거라서 본인이 멘탈을 편하게 그게 표정과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아까 말씀드려서 숟가락 얹는 사람인데요. 제 아이콘이에요, 숟가락. 나중에 로고를 숟가락으로 바꿀까 하다가 이게 네모 각이 안 나와서 제가 안 바꾸고 있는데요. 나중에 바꾸면 숟가락으로 바꿀까 싶어요. 여러분 붙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 정도입니다. PT운을 들어서 붙었다 그러면 인과관계죠. PT운을 안 들었으면 떨어졌다.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죠? 많은 학원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내 거 들어서 붙었어. 뭐 이래가지고 뭐 지나고 나시니까 다 아름다운 쿠라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선후관계 뭐 든 건 들은 거고 뭐 붙은 거 붙은 거고 단지 시간의 앞뒤 관계에 있을 뿐 뭐 이렇게 무관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냥 약간의 느슨한 상관관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도움이 됐다.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게 됐다. 그냥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무난하게 합격했다. 뭐 이런 게 가 이제 기대하는 가장 제 역할이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약간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좀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정보. 참고로 저는 면접을 뭐 소시적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언론사 볼 때 최종 5번, 뭐 정확히 6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확히는 최종은 5번이고, 3단계에서 한 번 떨어져서 하여간 6번을 떨어져 본 사람이 7번 만에 붙었습니다. 최종 가면 이제 보통 한 2배수나 2.5배수나 3배수 뭐 신문사마다 좀 언론사마다 달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면접 떨어지는 거엔 전문가예요. 그죠?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한 취업 재수를 한 7, 8개월은 했죠.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뭐 떨어지는 비율을 좀 꽤 잘 아는데 그래서 저는 면접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면접 전문가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뭐 면접이 전문가라면 면접이 학문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면접 정보의 전문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그 자체, 어떤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적어도 51%는 차지합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이 정보가 100%가 아닌 이유는 얼굴을 보고 하는 거잖아.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거죠.
정보값만 필요했으면 뭐 라이팅 그죠? 서술 고사를 보거나 구술 고사를 보시면 될 거예요. 전화로 해도 되죠. 얼굴을 보는 이유는 면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면접자가 그잖아요. 얼굴을 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은 말의 정보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눈빛, 태도, 표정, 그죠? 뭐 등등등 모든 느낌들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예. 그게 저는 49%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는 51%, 태도는 42%.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심기경호 좀 쓸데없는 걱정 좀 안 하시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서 되게 뭐 선생님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 99.9%는 됩니다. 안 되는 얘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김정은 찬양 경험이랑 본인 범죄 경험만 얘기 안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왜? 죠 왜? 선생님 제가 뭐 학교 때 뭐 교직 과목을 좀 들어서 A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장점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왜 하는데? 교육을 잘한다고? 교육을 잘하고 사랑하면 왜 선생님 하지 않냐고 왜 물어보질 것 같지 않아요? 거기는 답변이 준비가 됐어요? 아니 그런 것도 물어보나요?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당신이 먼저 얘기를 꺼냈잖아. 그럼 물어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제가 좀 공부하다가 좀 자신 없으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면 얘기 안 해도 되나요? 당신 마음이지. 이런 대화가 이제 주로 카톡에서 오갑니다. 이해했어요? 필요한 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여기는 고해성사를 하거나 양심 고백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면접이란 인터뷰어, 면접 보는 자가 기대하는 걸 맞춰주는 겁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칼같이 출근하고, 그죠? 계산 똑바로 하고, 손님 없다고 놀지 말고 진열도 빨리 물건도 바꿔놓고, 그죠? 예.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서울시나 뭐 국가직에서 공무원이 기대하는 바랑 교육청에서 기대하는 바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얘기한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간들 하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면접 학원, 이게 면접 시장이라는 데가 너무 과잉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잉을 안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잉이 돼서 뭔가 이렇게 더 아주 과잉된 정보와 과잉된 어떤 불안증들이 이제 많이 유포를 하는데 뭐 사실 여러분 불안을 자극하면 예컨대 뭐 언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 떨어졌다는 둥, 뭐 언제는 어떻게 돼서 붙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거는 진짜로 빙산의 교행 같은 경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없지는 않은데 없지 않다는 것과 그게 대세라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심기경호 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니까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 그래서 과학적 정보를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팩트 정보들 제일 중요한 팩트는 이제 뭐 물었는지니까요. 그거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면접 팩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면접을 어떻게 좀 받는지에 관련된 거 자체가 일단은 중요할 테니까요. 자, 일단은 그 제가 자료를 일단 드렸습니다. 교재 일부 내용을 좀 발췌한 거라서 뭐 딱히 뭐 프린트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교재를 사실 분들은 안 사시더라도 그것도 꽤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일견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제 맨 앞에 이제 뭐 강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근데 예전에 인적성 검사라는 것도 좀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좀 거의 다 일부만 보고 이제 거의 다 안 보여요. 근데 전북만 봤는데 원래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다른 데는 안 보시니까.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없습니다. 이제 거의. 그래서 올해 뭐 갑자기 또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소개서도 안 하고 여기 보시면 면접 시간을 보시면 제일 길면 10분, 15분. 서울시 교육청이 좀 긴 편이고요. 뭐 세종은 15분인 이유는 인원이 조금 적어서 15분이었고요. 재작년은 5분 봤어요. 뭐 세종이 뭐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10분. 대구는 한 15분 정도를 좀 봅니다. 좀 길게 보는 편이고요. 길게 봐서 15분. 부산도 뭐 조금 길게 봐서 15분. 부산은 또 말이 많은 동네였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늘렸어요. 10분 이내였다가 뭐 등등등.
대개 보면 뭐 제주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지 조금 좀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만 한 15분 정도 봅니다. 대개 보면 10분 뭐 정도를 한 표준 정도 값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이면 질문 한 4개나 5개 정도 됩니다. 대개의 경우가. 예. 꼭 되게 지방직이 15분 정도 보는 것과에 비해서 국가직이 30분 보는 거에 비해서 서울시가 25분의 1 보는 거에 비해서 의지가 느껴지죠. 일단 여기서부터 예. 일단은 접고 한 수제 접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요까지.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통 질문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교생하셨던 분들도 아마 교원 준비하셨던 분들도 똑같은 걸 아마 느끼실 텐데 똑같이 놓고 기계적 형평성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면접이라는 게 면접에 답변도 하면 뭐 꼬리 질문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하고 다음 질문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질문도 면접원이 안 해요. 질문지가 책상에 붙어져 있습니다. 알아서 자문자답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예, 아름다운 경복 같은 데도 있습니다. 면접원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끝나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요식적이고 좀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고요. 다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말하면 똑같은 질문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형평성을 기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예. 교육청이 원래 뒷말들이 워낙 예전부터 좀 많았던 데라서 이렇게 좀 뭔가 기스나고 뭔가 좀 불공정함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조직입니다. 극도로. 그러니까 좀 조금 이거는 거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자원 이런 걸 뽑으려고 이런 면접 제도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겠어요? 그냥 흠만 안 되는 정도만 약간 하자 그 정도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게다가 모든 교육청이 똑같이 단 세종, 제주, 강원만 제외 거기는 일반 지방직처럼 프리하게 물어요. 그 나머지 모든 데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지문이 똑같습니다. 됐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질문에 적어도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는 기출입니다. 희한한 것도 묻지 않아요. 절반이면 4개나 5개 묻는데 4개나 5개 중에 적어도 2개나 3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나왔던 거고. 회피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약간 좀 예. 지금 만점 문제 비스름한 경우 내는 경우들도 일부 있고요. 뭐 그것조차도 그냥 예, 기출로 나오는 점체가 기출로 나오는 뭐 전남, 뭐 광주, 뭐 전북 뭐 되게 많은 경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들 많이 냅니다. 됐죠? 물론 이제 일부 저기 다르게 좀 보는 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 정도 감을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전국 교육청별로 그런 문제 질문이 다르냐? 같습니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교육청별로 다 네트워크로 해서 다 쉐어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날짜가 좀 다르잖아요. 예, 어떤 날짜에 먼저 본 교육청에서 나오는 질문이 다른 날짜에 거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유어로. 왜냐면 질문이 뻔하기도 해서 꼭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건 없는데 교육계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주의 함정들이 있죠.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느낌. 특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에다가 뭐 한 4, 5년 전에는 제주교육청에서 재작년에는 이제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달이 나는 바람에 더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을 바꾸면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으로만 보면. 그래서 자기 지역 것만 가지고 신경 쓰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진행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어떤 스타일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씩.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 인문학적 면접 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구상형 면접. 그래서 인문학 면접 이래 가지고 뭐 책을 한 3권 정도 미리 예고를 해주고 뭐 루소, 에밀. 저는 교육학에서 루소 책을 왜 보는지 잘 이해를 안 돼요. 페륜 중에 페륜인데 그죠? 자식 내면을 버린 자에게 교육을 미래를 듣다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아무튼 예.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난중일기 뭐 이런 거 이제 고전 이런 거 읽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실상 읽으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질문입니다. 여기 함정에서 책을 1도 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도출하라는 거죠. 지문 한 장을 떼주고 근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그냥 질문이라고요. 음? 됐죠? 이순신이 부하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양민들한테 뭘 받아 먹었다.
아, 그러면 뭐 애 가지고 뭐 목을 쳤다 이런 난중일기, 마음이 아프지만 목을 쳤다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 고지문 떼고 다음 자세 유추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와 본인의 각오를 알으시오. 이런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디푸스 신화도 나왔는데 오디푸스 신화에 그 아마 사이렌 예, 파트인 것 같은데 사이렌 갈 때 그 막 홀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빠져 죽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귀를 막게 하고 뭐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르페우스가 막 이래갖고 무사히 건넜다. 그 지문을 주고 다음에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는 무엇이며 뭐 창의성 뭐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그런 외향만 다를 뿐 그래서 너무 그런 데 낚이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을 보시면 좋겠으나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약간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간 꼬리 지문을 세트로 하기도 해요. 뭐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하시오. 그다음 꼬리 질문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 현직에서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그다음 얘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꼬리 질문 유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서울시가 약간 그래도 스타일을 매년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본질적인 내용은 다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이 돼서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 뭐고 뭐 어떤 걸 이해충돌 방지로 얘기하느냐가 한 네다섯 군데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예, 다 대충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기출을 제가 중계를 해드릴 텐데 기출 다른 지역에서 뭐 나왔는지 좀 유심하게 보시면 예, 뭐 근데 지문이 많지도 않잖아. 4개, 5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름답죠. 참고로 국가직은 한 7, 8개씩 3개니까 25개 정도는 받는데요. 질문을. 좋죠? 예. 예. 그래서 국가직 면접 보신 분들이 적잖게 계실 텐데 그냥 편하게 그냥 기출 준비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 자세한 얘기는 일일이 드리긴 좀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교육청별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그냥 자세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죠? 예, 이 이상 더 자세할 정보는 없습니다. 예. 디테일 되게 쩔지 않습니까? 문제 파일 처리에 비치해 뭐 이런 말까지 예, 안 봐도 비디오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각 교육청별로 지난해 거, 예, 지난해 것들은 제가 예,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말풍선으로 해드린 건 면접을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뭐 이래저래 소감들을 얘기해 주신 것들 일부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 현장감을 좀 당시에 어떤 당일의 현장감이 어떤지 좀 느껴보시라고 뭐 사람마다 뭐 체감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뭐 조별로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드렸으니까 일단 자기 지역 거를 일단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한번 쭉 질문만 쭉 한번 보시면 아 되게 많이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증거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작년 것만 중요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그 문제 중에 시의가 없는 문제들이 있죠. 당연하게. 뭐 대표적인 게 학교 운영에 관련된 거, 학교 운영위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지는 아냐, 뭐 그런 류의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히스토리 문제들은 다 모아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행정직, 제가 사실은 그 교재 제목을 만들 때 늘 좀 고민인데 이게 지방교행이라고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이 수험과 이 지방교행이라는 게 약간 관행어처럼 써서 제가 쓰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정확히는 예, 지방 교육청 면접이죠. 지방교육청 안에 행정직을 가장 많이 뽑기는 합니다. 한 90%를. 그 외에 뭐 건축, 전산, 사서, 뭐 가끔 뭐 조리직, 뭐 운전직 가끔 뭐 이렇게 뽑고 뭐 보건직 이렇게 있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괜히 헷갈려하세요. 교행님이시면 건축이나 전산은 뭐 지방직 걸 봐야 되나 이러시는데 같은 겁니다. 이거 제가 할 때마다 늘 곤혹스러운데요. 내년에 진짜 지방교육청이라고 바뀌어야 되겠다. 예, 아무튼 여기에도 전산과 직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질문이 4개나 5개 있으면 3개 정도는 공통이고 각 직렬에 관련된 질문 1개 혹은 2개만 바꾸는 방식으로 대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얘기를 들면 여기 보시면 보건행정이라고 교육행정이라고 있고 서울시인데 보건과 사서는 같은 질문을 줬고 시설관리만 이렇게 다른 질문 2개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렬도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제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직이나 이런 전문직들은 특별한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들을 되게 하기 때문에 뭐 특이한 뭐 전공 퀴즈 질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좀 되게 표준적인 그냥 기출 제 교재에 실려 있는 과거 한 4, 5년 정도의 기출 다른 같은 직렬에 예, 다른 지역과 같이 털어가지고 하면 뭐 한 직렬 다 한 열댓 개 되려나?
예, 그 사이즈 안에서 다시 돌아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행정이랑 똑같이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플러스 자기 직렬에 관련된 질문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 몇 가지를 자기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털어가지고 한번 싹 정리해서 한번 그것만 좀 준비를 하자. 그 정도로만 예,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보건직 같은 경우는 위생구역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으니까 위생구역 관련된 얘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마 기출을 보시면 맹 여러 군데에서 그걸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서 같은 경우 뭐 랑가르단 법칙 맨날 묻는 거, 예, 몇 가지 퀴즈형 질문 왜 제외하고는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냐라는 식의 약간 오픈된 질문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뭐 건축직 같은 건 학교 안전, 뭐 수해나면 뭐 안전 문제 관련돼서 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 그다음에 뭐 전산 같은 경우에 당연하게 나이스 뭐 블라블라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 약간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 전문직 분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행책 똑같이 보시고 예,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일반적인 질문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냥 준비는 동일하게 같이 한다. 플러스로 자기가 직렬할 것만 털어가지고 조금 더 좀 더 보완한다, 보충한다. 이 정도 사이즈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기니까 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수업 때는 제가 뭐 중요한 건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포인트별로 이제 문제별로 드리긴 할 텐데 여기서 그러려면 이제 날 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도 있죠? 이렇게 예, 누가 하시다가 찍어 주셔가지고 예. 봤습니다. 되게 한 10분 정도 사이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플러스라고 해서 예컨대 뭐 제면접에 예전에 좀 일부 있었던 경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아는 한에서 예, 뭐 합격 결과도 일부 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넣는 건 또 옛날 뭐 제면접 봤다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그 불안 증폭하는 또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팩트를 딱 말씀을 드려버려야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어디 좀 이상한 소리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시면 제 교재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딴소리들 못하시게 이렇게 해놓는 약간 입막음용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보시는 걸로 일단 하고요. 알아서. 다음에 쭉 보시고요. 이게 꽤 분량이 좀 돼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뒤에는 이제 후기 뭐 그 후기를 교재 뭐 다 실는 건 아니고 이제 강의에 필요한 정도만 좀 실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제가 좀 골라놓은 거인데 뭐 후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후기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만큼 예, 다 나와 있으니까 레퍼런스 하시는 데는 뭐 문제가 없고요. 또 미리 말씀드린 수강생 분들은 자기 지역 후기만 보지 마시고요. 질문을 알잖아요. 교재 앞부분 보면 그러면 내가 궁금하면 예, 해당되는 그 지역의 그 직렬의 그 연도에 가서 가지고 그 후기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쫙 비교해 보면 오 이게 짱인 걸?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나한테 좀 맞겠는 걸? 뭐 이런 거 좀 고르셔서 벤치마킹 하시면 되게 수월하게 일단 스타팅 라인을 스타팅 라인 밑바닥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한 3분의 2부 능산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좀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후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구글로 보시게 되는데 후기 사례는 이제 몇 개만 오픈 자료는 몇 개만 좀 약간 제가 원래 책에는 한 4-5개, 5개 넣었나? 설명을 위한 약간의 그것만 좀 일부 대표적인 건 넣은 거고요. 여기에는 한 2-3개 정도를 그냥 샘플로 넣어드렸으니까 되게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한번 다른 지역 상관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질문이랑 이거 보시면 분위기를 대충 뭐 답변의 내용이나 분량이나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기본적인 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뭐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죠? 저는 뭐 내 강의 듣고 우수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수는 여러분이 받으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약간 좋은 후기들입니다. 제가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이 정도 그냥 보시고요. 자, 다시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자, 일단 보시면 이제 되게 이제 좀 통칭해서 좀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되게 지방 교육청 면접, 교육 면접으로 하죠. 교육청 면접으로 하겠습니다. 지방 교육청 면접은 되게 뭐 1.23배 정도 뽑고요. 통상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한 10분 정도가 되게 기본값. 들으면 한 5개나 6개 정도가 뭐 최대치 뭐 4개도 있습니다만 4개, 5개, 6개 정도가 이제 최대치입니다. 그다음에 기계적인 질답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퍼스널한 질문을 거의 안 하는데도 많습니다. 아까 막 강원, 세종, 제주 같은 경우는 개인 일단 그냥 일반 면접처럼 프리하게 조금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질문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좀 편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정도 차이가 약간 있을 뿐 뭐 내용적으로는 똑같기는 합니다만 여튼 개인적인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서 경험 정리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되게 없어요. 물론 아까 세종
강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들, 뭐 봉사 경험이나 뭐 갈등 해결 경험 이런 거를 그냥 질문으로 묻는 경우는 있지만 되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우는 퍼스널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뭐 가끔 묻는 게 이제 희망 업무나 뭐 관심 직무 정도를 묻는 정도입니다. 뭐 껴가지고 이제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장점을 껴서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얘기를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으로 약간 자기소개를 해보라든가 장점이 뭐예요 이런 일반적인 지방직에 사는 질문 자체가 거의 없다. 자기 지역에 보시면 이해하셨죠? 이게 뭐 장점일지 단점일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기계적이다. 그다음에 뭐 요 정도 아까 말씀드린 제주랑 세종이랑 강원 정도만 이제 개별 질문, 그러니까 좀 프리스타일로 그냥 좀 약간의 질문하는 정도만 있을 뿐. 여기는 그래도 조금 기출을 보시면 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 기출을 털어보시면 여기도 뭐 결론은 같은 건 묻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아까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좀 양식이 다른데요. 대구는 책 보라고 하고 뭐 질문을 경북은 책은 안 보지만 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먼저 보여줘요. 따로. 구상 시간을 따로 줘요. 소위 말하는 구상 시간.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뭐 메모지도 줘요. 메모도 할 수 있어요. 그 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사전 구상 뭐 10분 뭐 약간 진행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주면 변별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심지어 예, 뭐 요런 시간도 좀 줍니다. 따로 또 대개의 경우 코로나 때문이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책상 위에다가 질문지 자체를 아예 붙여놓고 뭐 면접을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뭐 질문지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A4지 한 4장 한 장에다가 문제 하나씩 이렇게 길게 배경 설명까지 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고 본인이 넘기면서 뭐 면접에 질문을 하시긴 한데 보면서 할 수 있게 이런 배려까지 해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안 들렸어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알아서 얘기하면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아셔야 될 필요는 이겁니다. 면접이 이렇게 짭다는 말은 면접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죽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되게 학교를 빌려서 많이 합니다. 학교 이게 교실 하나에다가 아까 풍경 보셨죠? 이렇게 책상 새겨놓고 하시면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인사하고 질문 몇 개 하고 나가고 이게 몇 명? 작은 데가 20명, 많은 데는 35명까지 있었어요. 이해했죠? 제가 단언컨대 3명, 4명 넘어가면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무도. 진을 빼요. 여러분들도 가서 뭐 일찍 오라고 해서 점심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 4~5시간 스탠바이. 아, 또 대개 보면 대기 시간에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해요. 아마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코로나 때는 움직이지도 말라 그랬어.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핸드폰도 다 뺏겨 있죠. 뭐 이게 아주 기다리면 아주 지옥이더라며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죠? 예, 뭐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셉니다. 물론 서울은 이제 오전 7명 정도에서 15명 정도로 가장 적게 보기는 해요. 뭐 그렇기는 한데 다른 지역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포지티브 뭐가 잘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점수를 더 줘야지 이런 느낌의 면접이라기보단 네거티브한 면접 뭐가 됐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게 조금 더 강한 면접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물론 이제 답변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하시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참 그러기도 쉽지 않다. 또 면접위원이 완전히 이게 예, 진짜 죽으실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순서는 가서 이제 제비뽑기합니다. 그것도 공정적으로 현장 가셔서 되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다음은 질문 유형입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의 때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긴 하겠지만 되게 공직윤리, 교육정책, 학교, 교행 현업, 인적성 되게 이제 요 정도 사이즈로 크게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파트입니다. 공직윤리 지난해 많이 나왔던 게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시행이 되면서 요거 뭐 내용 물어보는 거, 뭐 청렴에 관련된 질문들, 뭐 김영란법 뭐 블라블라 예를 들자면 뭐 갑질 얘기들도 뭐 갑질은 뭔지고 뭐 어떤 원인이고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뭐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가치 뭐 매기해봐라 관련된 거 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조직융화 특히 이제 MZ 세대들 퇴사가 많이 난다 해서 지난해부터 MZ 세대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 거 같냐 뭐 원인
그죠? 아니면 뭐 MZ 세대가 조직 잘 융화되려면 어쩌면 좋겠냐, 뭐 그런 류의 좀 원론적인 질문들 잘 들어보면 답변 못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이해충돌 방지법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요, 다 기출이라서 꼭 외워 가시라고 했던 것들이라서 그죠? 그래서 변별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 답변을 좀 긴장해서 좀 버벅거려서 준비한 걸 다 못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이었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준비를 하시면. 그다음에 상황형 일부 민원 뭐 좀 소위 AKA 진상 민원인 어떡할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떼쓰는 민원인 안타까운 민원인 상사가 뭐 좀 무리한 일을 시키면 어떡할래 뭐 블라블라 의견 충돌 뭐 본인의 의견들이 뺀지를 자꾸 먹거나 딴 직원이랑 생각이 다르면 어떡할래 업무 적응 뭐 어디 갔는데 뭐 민원인이 출장 가 있는데 민원인이 뭐 자기만 담당할 수 있는 민원인이 거기에 사무실로 찾아왔다면 어떡할래 아니 무슨 출장인데 무슨 민원이에요 몰라 끊어. 뭐 그렇게 말할 분 없잖아요. 전화라도 응대해서 제가 출장 중임을 알리고 뭐 전화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뭐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가 존재해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답정너 질문이라고 하죠. 그런 걸 묻습니다. 이해했죠? 뭐 여기다 껴가지고 저도 예전에 뭐 알바를 할 때 뭐 제가 뭐 자리를 비운 사이 뭐 그런 거 있으면 껴가지고 얘기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잘 들어보면 답정너 질문입니다. 그죠? 상사가 일을 많이 주면 때려치고 국가직을 가겠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고 뭐 힘들면 또 고충을 말씀드리고 뭐,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임들은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고 뭐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답정너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면 이해하셨죠? 대충 사이즈가 자,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교육 정책은 각 교육청에서 하는 뭐 특히 신상 사업들, 신상, 새롭게 뭐 하는, 뭐 되게 이제 교육청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자치는 아니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치는 아니고 그냥 무늬만 자치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신상제도 되게 뭐 저소득층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거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가 이래서 그거 해소하는 정책이거나 요즘 또 탄소 뭐 블라블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탄소 중립, 뭐 환경과 관련된 뭐 그거나 스마트 뭐 블라블라 이런 또 유행이잖아요. 스마트 블라블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들 물어보시고 얘기합니다. 특정 걸 집어서 묻는 게 아니고 묻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약간 그래서 뭐 땡땡 교육청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냐라고 집어서 묻는 경우가 아주 적게는 없지는 않지만 되게 뭐 교육청 정책 중에 관심 있는 사업이거나 이렇게 좀 오픈돼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겠고요. 다음에 가끔 교육 지표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막 땡땡한 교육, 무슨 평등 교육, 바른 교육 막 이런 게 막 아름다운 말들 막 적어 놓잖아요. 적어놓고 그 밑에 보면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뭐 저희 교육청의 교육 이념이 땡땡땡인데 그 중에서 뭐 이거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관심 있게 본 게 있냐 뭐 그런 과 그건 나중에 하시면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류의 질문들 또 지난해도 핫한 이슈가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었습니다. 요거 일부를 떼가지고 이제 평생교육 자원으로 쓰겠다며 그때 이제 여기를 이제 건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지방교육청들은 다 아니되옵니다라고 했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약간 뭐 이렇게 돼버렸죠. 예. 용감하신 거겠죠. 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원 진짜 날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폭탄을 던져 놓으셔서 용감하시죠.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참. 아무튼 뭐 요거 질문이 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뭐 뭔지 아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이슈에 관련된 거 학교 규정 맨날 나오는 거 학교 운영위원회가 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뭐 결정하냐? 뭐 블라블라 그 학교 회계 뭐 어떤 게 있냐? 뭐 블라블라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낯선 거니까 조금 정보적인 공부가 조금 필요하신데 워낙 많이 이제 사골국물처럼 울고 먹었던 거라서 계속 울고 먹으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그냥 확실하게 딱 외우고 들어가야겠다는 몇 가지 학교에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 교육행정이시니까 일단 학교에 가셨을 때 학교 운영에 관련된 부분과 학교 회계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업무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교육분들의 핵심은 요거에 관련된 건 조금 공부를 하고 좀 들어가셔서 좀 아는 척을 좀 하셔야 된다.
에듀파인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교행현업 뭐 하는지 아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뭐 잘하려면 어떤 역량이나 어떤 게 필요하냐? 뭐 이런 류의 오픈된 질문들. 뭐 요즘은 잘 묻지는 않는데 전에는 이제 공무직이랑 공무직 분들이 좀 시위도 좀 하시고 좀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라면 이제 대개 이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아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계약직이긴 한데 이제 그 고용이 보장된 계약직 정도의 느낌이죠.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계약직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조리나 식당 하시는 분들 이분들 이제 급여 처리 뭐 여러 가지 후생 관련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여서 그 관련된 문제 특히 이제 교사님들과의 관련된 부분들 뭐 교사님들 세대보험 처리 뭐 서류 처리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이게 격리야 시다발이야 맞습니다. 그런 거 하시라고 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을 왜 따로 뽑는가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제 역할에 대한 고민 생각들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왜 행정직을 따로 뽑아서 왜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가? 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외에 이제 가끔 이런 것들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이게 메인이거든요. 지방직 질문에서는 이게 최소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일부 지역만 묻거나 말거나 한다. 그래서 핵심은 굳이 나누자면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 아니면 요거 두 개가 3, 4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순위 정도의 느낌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되게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두 개를 안 내요. 다 이렇게 다 피해가지고 약간 여기는 한 두 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뭐 되게 이렇게 표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그래서 질문들이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가끔 예측 못하는 게 바로 요 신상 정책들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걸 갑자기 툭 물어봐가지고 뭐지? 되게 이제 어버버버 하시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만점 방지 문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경기교육이 그런 만행을 가끔 저질렀는데요. 예. 근데 뭐 답변 하나 못하고 비슷한 거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면 중간은 가고 그거 하나 답변 못했다고 떨어지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예,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많은 대로 열심히 얘기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죠? 이제?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성적이 커트라인 분들이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야, 이게 뭐 잘하기도 참 쉽지 않은 구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까지 큰 그림은 보여드리고 요 그림 하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또 다른 지역도 보시면 이제 이런 틀거리에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면 질문 90%는 예측 가능하다. 99%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끔 만점 방지 질문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제가 100%라고 차마 말은 못하게 그냥 90% 정도로 그래서 변별력이 최저입니다. 그거는 뭐 팩트, 뭐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질문으로도 결과론적으로도 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그냥 안정감 있게만 보시고 열심히 성의 있게만 얘기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십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시자. 그 안정적 조미를 아까 기출을 잘 장악하는 게 일단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기출 장악하면 80%는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신상 아까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 때문에 요거는 뭐 내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 다 해볼게라고 하시는 건 뭐 좋아요. 좋은데 이게 여기를 막 신경 쓰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거를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상 거는 뭐 모를 수 있잖아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닐 거고 뭐 약간 만점 방지 질문 같은 경우는 뭐 남들도 그럴 텐데라고 좀 가볍게 가져가시고 나머지 요 기본적인 질문들 좀 단단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가성비가 높은 일이 아닌가. 주종을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지방교육청은 면접 기간이 요즘 오를날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보고 나서 2달 반 있다가 면접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게 남아서 할 게 너무 없는 거죠. 5만 거를 막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안하지 시험은 늦지 이거 완전 뭐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정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좀 빨리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여튼 일단 좀 이렇게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좀 특히 시험 면접 기간이 좀 뒤에 많이 빠져 있는 뭐 서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출하고 평이하며 예측 가능하다 80%는 다음에 아까 말씀 전국지방청이 대동
소유하기 때문에 지역 가리지 마셔라. 그죠? 예, 똑같이 준비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못 보기도 어렵고 잘 보기도 어렵다. 뭐 저는 이렇게 되게 정리를 합니다. 오케이? 물론 예, 신묘하신 면접 강사님들 계세요. 예, 본인은 모의 면접만 받으면 다 우수를 받는다는 마이다스 예, 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고요. 예, 예, 어딘가에 뭐 요즘 신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뭐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행정직, 특히 일반행정직 얘기입니다. 교행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이제 일반행정직 분들은 자, 지방교육청 가시면 물론 이제 그 본부나 이제 지원청,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있고 각 구별로 이제 지원청이 구별로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뭐 큰 데는 이제 광역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도 이게 하나씩은 다 있죠. 지원청이 뭐 거기에 근무하시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개 일선 학교로 가십니다. 학교로 가실 때는 이제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 중등, 고교, 뭐 대학은 아니고요. 대학은 이제 지방교육청의 커버레이지가 아니고 그건 교육부 커버레이지이기 때문에 뭐 대학은 아예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대학은 아무 상관없다. 그죠? 아무 상관없다. 그다음에 실업계고도 물론 이제 관할이기는 한데 별로 이렇게 신경 할 게 없어서 되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초중 중고교의 관리 감독과 지원 업무를 합니다. 예, 이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가 되고요. 지방교육청의 기본적인 미션은 이것입니다. 자, 지방교육청에서 일반행정직은 일선 교육기관에 파견을 가는 개념입니다. 파견을 보내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죠? 자, 막 여러분 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학교 행정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죠? 당연히. 행정실에 보면 뭐 한 작은 데는 한 서너 분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데 해봐야 뭐 한 교등학교 좀 큰 데는 뭐 7, 8분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죠? 웬만한 사이즈 학교면 한 2명 정도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뭐 수석, 차석 이런 표현을 쓰시긴 하던데 나머지 분들은 뭘까요? 그냥 사무보조원으로 학교에서 고용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나 학교 재단에서. 그냥 계약직인 거죠, 말 그대로. 그분들은. 여건이 됐죠? 예. 그러면 공무원은 구분이 돼요. 가보시면 누가 공무원인지 전혀 생각이 안 드시죠? 물론 가장 상석에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그분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행정실장. 그는 공무원이에요. 땡땡 교육청에 되게. 그 밑에 뭐 한 명 혹은 2명 정도가 사회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초등학교는 1명 정도, 아마 고등학교 정도면 한 2명이나 3명 정도까지, 한 학교에 한 3명 정도가 맥시멈인 걸로 보여요. 그분들만 공무원이고, 그분들은 여러분처럼 시험을 보고, 여러분처럼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바로 학교로 가실 수도 있고, 뭐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있다가 이제 순환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질문. 아니 그냥 왜 학교에서 다 뽑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알아서 그냥 쓰면 되잖아.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왜 내려보내는 거지 학교에? 내려보낸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유는 이유는 그 학교 교육 행정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전문 인력을 뽑아서 내려봐야 된다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어? 되게 신규들 많이 내보냅니다.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뭐 유치원 가면 뭐 설거지도 했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등등등. 왜?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직을 따로 뽑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질문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건 회계 담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라는 건 돈줄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에듀파인이라는 예, 교육재정 통합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학교의 비용, 불출, 결제, 비용 처리 이거를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일선 학교가 대부분 다 교육재정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학재단이라도 따라서 그 돈줄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보낼 테니까 걔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나 교사들의 짱은 교감이시죠? 그죠? 행정실의 짱은 행정실장님이세요. 원래는 교감이랑 행정실장이랑 다이다이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현실적으로는. 교장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교장님은 교관부터 교사 모든 사람의 인사와 평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누가 평가해요? 상관없어요. 인사권은 여러분들하고는. 교장은 이원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순환한 거 돌리는 거를 별도로. 교장님 그거부터 개교도 상관없는 거야. 물론 일선 학교 가시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비용 처리 안 해줘? 사대보험 처리해줬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그러면 약간 현타 오죠. 내가 무슨 시다발이야, 무슨 회계 격리야? 공무직 분들도 뭐 비용 처리하면 다 여러분들한테 하시게 되는 구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시면, 그죠? 이 개념이 없으시면 진짜로 가서 허드렛 일하는 약간 무슨 이런 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학교 뭐 여러 가지 돈 드는 일 모든 것, 뭐 공사, 시설, 뭐 등등등, 밥, 급식재로 오가는 것, 교사님들 월급, 각종 비용 처리, 복사지를 썼는데 이게 복사지를 지가 쓴 건지 집에 가져간 건지 어떻게 알아요? 감수 다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애들 방역할 때 체온 재는 거는 교사의 업무인가 행정의 업무인가를 갖고 싸웠다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냥 같이 하면 될 걸. 그걸 또 편가르기를 해요. 누가? 여러분들이 갈았을까요? 아니 왜 교사가 우리가 왜 이런 걸 왜 해야 돼? 행정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긴장과 텐션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만든 조직이 일부러.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이 개념 자체를. 그래서 이원 조직화라는 건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국가직 교육행정직은요? 국가직 교육행정직은 똑같아요. 어디로 가는 것뿐? 대학으로 가는 것뿐. 국립대학으로 가는 것뿐. 사립대학은 안 가요? 예, 국립대학을 가는 것뿐. 됐어요? 물론 가시면 청소도 하시고 회계하는 게 뭐 복잡하거나 많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노나? 그건 아니잖아. 되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섞다 보니 이게 주종과 개념적으로 이제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 가면 좀 오만 얘기들 뭐 선생님들 설거지도 제가 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예. 됐어요? 물론 이제 돕니다. 이제 다시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2, 3년 근무하다가 갈까 뭐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되게 센 직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직위상으로는 되게 센 조직이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교무실, 행정실이 다이다이로 있고 그 위에 교장이 있고 이런 거지 교무실 밑에 행정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런 자부와 긍지를 좀 가지시면 좋겠으나, 뭐 현실은 잘 모르겠다. 그죠? 교육행정 지원하는 게, 이게 돈다라는 것, 뭐 꼭 학교에만 계속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신규들 보면 한 반 정도는 학교로 간다고 하는 거, 다 좀 사정이 좀 달라요. 다른 것 같고, 어떤 데는 특히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역은 특히 학교가 너무 작으면 행정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죠? 공무원은 내가 갔을 때 해당되는 공무원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동시에 한 자리에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가신교로 가면 그 자리에 있던 분은 딴 데로 갔겠죠. 그럼 나는 혼자밖에 없는 거야. 제가 뭐 일을 안 해요? 모를 거 아니야. 당연하게. 회계, 에듀파인, 매뉴얼은 받았어. 졸 복잡해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용어도 되게 낯설고 어땠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점잖은 분이 딱 오셔서 고생해요. 잘하실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골에 뭐 어디 멀리 가가지고 원룸만 얻어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인수인계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이게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기출로 제가 그냥 뽕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혼자 가는 그런 행정실에 가서 일을 배우지 못하고 갔으면 어떡할래라는 게 경기도였나 어디인가 상황 문제로 2, 3년 전에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그죠? 그분들이 막 울분에 찬 여러 가지 글들이 아직도 게시물에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뭐 각종 매뉴얼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회계를 온전하게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그게 얼마짜리든지 간에 단독으로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특히 지방에 가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가르쳐 주면 좋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되게
그런 데는 신규가 거기 맨날 빠지니까 신규를 맨날 넣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가. 한 2년 정도 버텨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면이나 읍 단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 단위로 나오려면 한 2년 그래서 버티셔야 되는 거지.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깊이 그러니까 뭐 삼급지 뭐 이런 데를 먼저 보내니까 돌고 올라오고 이제 이런 구조가 있는 거지. 뭐 처음에 계속 했다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아시겠죠? 개념을 이렇게 싹 이렇게 아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기대하는 바는 똑똑 이런 거보다는 뭐겠어요? 뭐 그냥 무던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교육행정직 캐릭에 좀 맞는 것 같아요. 툭하면 그래서 교사님이랑 어떻게 지내는 옛날 많이 물어봤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지. 개기지 말라는 거지. 교사님들이 교육에 헌신하시는데 잘 도와드리라는 거지. 뭐 그런 관점으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 짓고 어떻게 지낼래? 아니 밥 지어주는데 고생하시니까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지.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지. 월급이 좀 적을 수 있잖아. 그분이 250 받는데 나는 170을 받는다. 짜증 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정년 퇴입하면 이분들은 연금이 없지만 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위로로 삼으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한다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다. 이렇게? 됐죠? 어떤 느낌인지. 예, 이게 뭐 이게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문제를 보시면 좀 문제의 의미, 맥락, 그죠? 예, 뭘 지향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맥락을 하면 아까 MZ 세대 질문을 왜 많이 그만두냐는 질문들을 충분히 올해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국가직 면접에서도 드립다 물었어요. 그거를 지겨워 죽겠어. MZ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맥락을 알면 이 질문이 새롭게 다가와요. MZ라서 그만두는 걸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취감이 중요하고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저는 워라밸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나는 예. M이나 G는 좀 모르겠다. 아무튼 M은 아니니까 뭐 G시겠지만 아무튼 그죠? 예컨대 일산에 가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좀 되게 좀 힘들고 좀 적응하기나 업무를 배우기에 좀 되게 어렵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 먼저 하면 면접에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아,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우리도 몇 명 그만뒀거든. 몇 달 전에. 다 아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맥락을 하고 답변하면 답변이 졸풍성해지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면접을 애들, 응시생들 25명 나란히 보더라도, 걔는 그래도 와면 개고생하는 걸 좀 안 해, 애가. 뭐 이런 게 좀 인상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면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죠? 뭐 어떤 애로가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상호과제 수업할 때 뭐 자세하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말씀을 또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데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고요. 이어서 준비 방법 가이드 겸 예, 물건 팔아야죠. 예, 교재 소개랑 좀 간단하게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뵐게요. 네, 자, 두 번째 타임은 이제 준비 가이드라고 해서 뭐 그냥 하면 되겠네 뭐. 네, 맞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말인데요. 예, 잘하기도 못하기도 쉽지 않다. 일단 기본 정보를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문에 한 대여섯 개,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쳤을 때 한 네 개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냥 그건 가고 뭐 한두 개 정도 약간 좀 뭔가 뾰족하게 묻는 경우가 있다면 뭐 자꾸 조금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만약 있다면 그것만 조금 어떻게 좀 방어적으로 가자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뭐 다 물론 이제 커트라인 분들은 뭐 다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는 건 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어가 되는 부분들은 좀 잘 장악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코어가 되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후기를 좀 수강생분들은 보시면서 레퍼런스를 좀 다양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면접이 잘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뭐 교육행정직 교육청 문제가 워낙 좀 솔직히 좀 뻔한 거를 물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뭘 잘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알면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는 약간 정보에 좀 치우친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참 잘하기 여지가 좀 없지, 좀 이게 룸이 좀 적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비교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내기를 밀어넣거나 아니면 뭐 경험이나 뭐 내 자랑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든 퍼스널한 얘기를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꾸 들이미는 느낌?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값으로 하면 어떻게 얄팍하게 그냥 안다 정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최대한 이제 맥시마이즈해서 좀 잘 쓰시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후기를 쭉 보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이면 아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코어가 되는 부분을 그렇게 조금 다르게 좀 차별화되게 다른 게 한 가지 방법이자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약간 개인적인 얘기들 뭐 퍼스널한 얘기들 어떻게든 장점 아니면 관련된 경험 아니면 뭐 나름의 의지와 각오 뭐 등등등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죠? 좀 아는 것들 됐죠?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비슷한 뭐 반복이긴 합니다만 예, 기출 지문의 80%는 차지하기 때문에 하여간 자기 증명을만 보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좀 보시면 좋겠다. 외과도 뭐 대구나 경북처럼 조금 형식이 좀 조금 다르거나 서울교육청도 질문의 모양은 조금 형식이 조금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 건데 이게 과거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은 다른데 가리키는 다른데 같은 가리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형식을 다른 걸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예전에 뭐 이건 한 번은 이제 상황 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상황 질문 위주로 해서 꼬리 질문하는 방식으로 낸 적이 한 3, 4년 전에 있어요. 그랬더니 뭐 서울시는 그런 거 나온다면 또 주구장창 상황형만 하면 그다음에 안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낚이지 마시고 그런데 뭐 어떤 형식이 나오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식이 나오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다 다를 것뿐이다를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본질적인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출을 좀 유의해서 좀 다 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특히 기술직 분이나 전문직 분들도 마찬가지 교행이랑 그러니까 물론 기술직 분들한테 회계나 이런 건 묻지 않아요. 그건 행정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외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학교 제도 같은 건 묻지 않아요. 그런 것 빼고 일반적인 공직관이나 아까 뭐 민원인 등등 이런 건 기본적으로 묻고요. 아까 학교 행정에 관련된 거는 안 묻는 대신에 이제 본인의 직렬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니 그렇게만 좀 분배를 좀 하시면 어렵지 않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직렬별로. 그러니까 기술 직렬 분들은 더더군다나 변별력이 안 생깁니다. 뭐 전공이네 전공이 아니네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요. 심지어 따라서 예,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준비를 하자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장학이 가장 예, 핵심이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테크니컬한 측면인데요. 약간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테크니컬한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질문 6분, 7분, 대개 10분 정도를 맥시멈으로 주고 질문 한 4, 5개 정도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후기를 보면 되게 많아요. 선생님 5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려 가지고 끝나면 10분 시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됐어요? 말씀드렸죠. 면접은 25명, 30명을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채워야지. 이해하셨죠? 즉 10분을 충분히 쓰는 것도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 기준으로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당 적어도 2분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엔간하면 2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에요. 이게 1분 정도 사이즈로 보통 지방직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분 정도 답변을 기준으로 잡아라 하면 한 단문 기준으로 한 5문장 정도 돼요. 근데 2분 정도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되게 시간만 2배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것만 가지고 2분을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예컨대 뭐 이러이러한 데 가가지고 혼자 일하게 되면 어떡할래요? 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하겠지. 그 5문장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네,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뭐 열심히 해요. 한 2문장 했어요. 그럼 1분 채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다음 질문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요. 더 이상 다른 답변을 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본인이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잘 겪어냈는지, 예?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거 좀 밀고 정리하고 이렇게 본인 캐릭터를 미는 얘기를 다시 꺼내고, 즉 2분을 얘기하라는 말에는 한 걸 가지고 2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1분 플러스 1분 혹은 30초 플러스 1분 30초 뭐 예를 들자면 40초짜리 3개 이렇게 약간 덩어리져서 말 덩어리라고 치면 뭉치 뭐 말뭉치라고 치면 답변의 뭉치들을 한 2, 3개를 패키지로 해놓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적절한 상황 봐가면서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3개를 정도 매서 좀 다채롭게 뭐 경험 하나 가지고 막 2분씩 얘기하면 지겨워요.
경험 하나 가지고 뭐 경험 얘기를 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제가 때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이렇게 있는데 팀원이 어쩌고 저쩌고 했고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분 얘기하면 언제 끝나나 시간도 없는데 애들 30명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귓등으로도 안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경험 얘기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1분, 1분 30초, 2분 이 정도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얘기해서 면접인이 들으시기에 좀 다양한 정보와 다채로운 정보가 연관돼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뭐 이거 문제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많기는 한데 좀 원론적인 얘기만 좀 두루뭉술하게 좀 드리는 게 좀 송구는 한데 뭐 수업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 2분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2분 하기 좀 힘들 테니 하나 1분 얘기하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1분은 뭔가 껴가지고 내 자랑을 어떻게든 껴넣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느낌? 효과적으로. 그래서 2분. 그래서 관련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에 밀어넣기. 어떻게든 껴놓고 밀어 넣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더 10분이다 그러면 적어도 한 7, 8분 이상은 좀 충분히 쓰시고 나오도록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찍 끝나면 그냥 끝나는 대로 끝나요. 뭐 일찍 끝났다고 해서 뭐 틀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죠? 뭐 일찍 끝나면 뭐 조금 뭐 시간이 일찍 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을 채우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준비한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연습하실 때 항상 1분짜리도 연습하시고 2분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항상 답변하실 때 같이 좀 팩으로 좀 고민을 좀 연관을 좀 지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예. 예. 자, 뭘까요 이게? 반장. 질문 빼고 여러분들이 면접 보셨을 때 한 6, 7분, 7, 8분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만 아래 한글이든 MS 워드든 디폴트 값 놓고 10포인트 뭐 행간 160 정도 되겠죠. 그대로 치면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 정도 나옵니다. 졸라 아주 예. 복사만 해도 한 수십 장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시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시간을 좀 길게 보는데도 물론 아까 뭐 세종이나 제주나 강원 같은데 물론 세종 이제 없지는 않지만 그런 좀 논외로 하고 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딱 가져주세요. 아 반장밖에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뭐 A4지 한 장을 말할 수 없어요. 좀 아주 빠르게 얘기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리미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항상 가지시고 어떻게 효율성과 효과성, 어떤 정보의 밀도, 뭐 본인이 어떤 뭐 교육에 그 뼈를 묻을 사람, 약간 이런 느낌, 예, 뭐 그런 의지와 각오까지를 어떻게든 잘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똑같다. A4지 반장 정도의 정보밖에 내가 얘기할 수 없다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언가를 쓸데없이 많이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복사를 이만큼 해가지고 막 쓸데없다. 이해하셨죠? 딱 그런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가지시면 뭐 엄한 대로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의 말의 경제가 좀 필요하다. 그죠? 물론 다 뭐 잘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오션즈 1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브래드 피트 나왔던 카지노 타는 영화죠. 카지노 타는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1, 2, 3, 4까지 나왔나요? 그렇죠. 1편에 보시면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악당들이 이제 털을 때 그 누가 동료가 물어요. 야, 서로 가명을 써야 되잖아요. 가명을 뭘로 할래? 그랬다 브래드 피트가 스미스라고 딱 했더니 동료가 넌 왜 맨날 스미스냐? 브래드 피트의 답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스미스입니다. 면접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어라는 전략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죠? 20명, 30명 보는데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애시당초 이 한계가, 리미트가 일단 있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답변해서 뭐, 그러면 뭐,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보자. 어쩌면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면접을 잘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몰입하지 않고 조금 거리감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네. 왜 시골에 가면 잘 여러분 모르시죠? 약장수들 이제 이렇게 손목 채워놓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놓고 막 절음잔치를 막 해요. 막 즐겁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건강식을 팔죠. 딱 뭐 자석요 이런 거 꺼내놓고 예, 효도 상품이라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거가 나올 때보다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예,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그 수강생분들 때문에 뭐 이거 수강생한테도 정규 강의로 올라가는 거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강의 들으시기 전에 수강하시기 전에 제 강의 듣는 거는 좀 후순이고요. 일단은 일단 적어도 자기 직렬에 있는 후기들, 자기 직렬, 자기 지역에 있는 후기들을 뭐 많지 않으니까 또 지문이 아까 보시면 똑같잖아요. 지문이 똑같기 때문에 후기를 보면 비교가 돼요. 이제 쫙 비교가 돼요. 똑같기 때문에 지문이 비교를 하시면서 쫙 한번 일단은 일독을 꼭 자기 지역 것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라도. 그러면 질문은 뭐입니다. 아는 건데 답변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구나라는 그 감을 가지실 수 있어요. 또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물론 거의 독인 객인이기는 한데 이런 거는 좀 눈에 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뭐 제 이제 후기 사례집은 이제 구글 문서라서 다운은 되지는 않는데 스크린샷은 돼요. 그럼 좋은 건 스크린샷도 좀 찍어 놓으시고 등등등 하셔가지고 한번 꼭 좀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그 감을 가지시고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 감들을 이제 정보적인 측면이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내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뉴턴이죠. 내가 세상을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예, 숄더 오브 자이언트라는 영어 이디엄이 있죠. 거인 어깨 위에 올라서 이렇게 나는 난쟁이거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선대 과학자들께서 케플러 뭐 등등등이 다 발견해 놓으신 거인들이 계셨고 나는 그냥 거인 어깨 위에 조그맣게 앉아 있는 난쟁이일 뿐. 우수 답변이죠. 겸손 아이콘.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게 후기도 뭐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만 되게 후기 퀄들이 점점점 더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뭐 역으로도 여러분이 과거 한 5년 전 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옛날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 보면 와 다들 잘한다 요즘은. 이인 게 물론 PTO는 명강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이런 좀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카이빙이 좀 쌓여지고 그걸 가지고 스타팅 포인트들이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고 보시다 보면 기준점도 생기고 그 안에서 다시 좀 본인이 차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덧붙여지니까 점점 그런 내용들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할 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제가 갈릴레오는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그런 덕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763개면 적은 건 아니에요. 다 보실 건 없겠고요. 골라가면서 이제 나중에 되면 특정 질문이 궁금하시면 해당되는 지역에 후기를 가셔서 그 연도 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카페 자료인데요. 카페 자료 시에 좀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면접 후기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전적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교육청별로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최근 거가 있고요. 뭐 경기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들을 이렇게 쭉 다 보실 수 있어요. 넘버링 해가지고 다 되어져 있고요. 기술증렬도 일부 다 있습니다. 같이 기술증 분들은 자기 기술증렬 거 좀 보시고 뭐 경기만 해도 40개니까 다 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오며 가며 한 번씩 보시고 눌러보시면 뭐 10번째 게 궁금하다 그러면 번호 매겨놨으니까 10번째 거 이렇게 쭉 보시고 쭉 제가 뭐 좋은 걸 앞에 놓고 이렇게 따로 막힌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통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 제가 수업용으로 좀 안내 드릴 거면 좀 안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 삼각형은 홈 버튼입니다. 잘 만들었죠? 홈으로 올라갑니다. 슉 이렇게 편의성도 되게 좋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오며 가며 좀 보시면서 좀 싱크를 좀 하시고 좋은 워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샷 찍어 놓으셔가지고 조금 본인 워딩으로도 좀 만들어 보시고 좀 본인 경험으로 대체도 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뭐 아주 좋은 방법론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교재입니다. 교재는 뭐 이쁘지 않습니까? 제 규제 디자인의 대원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스타벅스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도 창피하지 않을 책. 뭐 그런 느낌으로 늘 디자인을 합니다. 면접이라는 걸 제가 이제 일종의 시그니처처럼 쓰는데요. 한자 세대가 아니시니까 이게 면자는 어디서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 시그니처를 쓰는데 되게 얇습니다. 얇고 저는 이제 이 교재라는 게 어차피 여러분 잠깐 보시고 뭐 할 책이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요. 예, DB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다 찾아보시면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종의 사전이나 레퍼런스북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거고 뭐 어떻게 불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걸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들고 다니시면서 뭐 가볍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가볍게 두껍지 않게 만들고 뭐 그러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아카이빙이 좀 잘 돼 있고요. 나름대로 뭐 사례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고 이거 외에 나중에 좀 시의적인 거나 자료들은 따로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그건 따로 드릴 거니까 그거는 뭐 여기다 실지는 않았습니다. 예,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만 좀 드리고요. 교재 내용은 기출 얘기랑 후기랑 있고요. 다음에 아까 준비 전략편인데 이제 이거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준비 전략편이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찾기 귀찮으실까봐, 예, 귀찮으실까봐, 예. 나중에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편까지도 각 지역별로 따로 모의 면접할 것들 질문지 예상 문제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체크해 보시고 서로 스터디해서 메모하시고 뭐 이런 거 해보시라고 이렇게 양식지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드릴 겁니다. 그럼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앞에서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따로 막 정리하실까봐 예 괜히 수고롭지 않으시라고 제가 분야별로 인적성 인적성, 경험 일부 물어보는 데가 또 없지는 않아요. 인적성, 경험,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직관 질문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가지고 예, 대표적인 질문들을 다 아카이빙을 다 해놨습니다. 공직관 질문, 상황 질문들 따로 모아놨고요. 다음에 뭐 정책 관련된 거 공통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들 예, 다 이게 아카이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각 지방 교육청별로 특정한 질문들, 교육청 관련된 질문들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저 앞에서 쭉 질문들을 넘겨보실 때 그냥 감만 가지시면 되고요. 그거는 여기다 또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하실 때는 그 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된 질문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하나하나 좀 뭔가 좀 정리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다 모아보니까 되게 뭐 많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나 최근에 나왔던 거는 제가 따로 또 표시를 이렇게 또 했으니까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카이빙을 딱 해놨으니까요. 요거 가지고도 나중에 북마크 포스트잇 붙여놓으신 다음에 좀 예, 뭐 스터디에서 골라가면서 질문을 하시거나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예, 많이 뭐 근데 맨날 묻는 게 이런 거 묻는구나라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한눈에 모아져 있으니까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은 따로 제가 뭐 길게 안 하고요. 되게 컴팩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툴은 저 교육부 정책 관련된 거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거기 모아져 있으면 주요 사업들 신장 사업들이 다 일단 모아져 있는 문서입니다. 앞에 보시면 뭐 교육 뭐 비전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뭐 4대 무슨 땡땡 땡땡 교육청 뭐 4대 교육 지표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보면 막 몇 대 해가지고 그림 있잖아. 파워포인트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고 예, 똑같긴 한데 그거 한번 일단 다운받아서 한번 그냥 대략 한번 이런 거 하는구나 보시는 정도 하시고 한 가지 두 번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거 뭐 수강생들한테만 알려드리는 팁이라고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뭐 국가기밀도 아니고요. 해당되는 교육청의 블로그를 꼭 북마크를 해두십시오. 해두시고 블로그에는 왜냐 그러면 보도자료가 물론 교육청에 있기는 한데 뭐 이것저것 난삽한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블로그에 가셔서 뭘 특히 보시냐 그러면 최근에 특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신생 사업들 이름 예쁜 사업들이 있어요. 뭔가 이름이 특이하거나 예쁜 거 그거를 한번 최근 걸 역순으로 블로그는 이게 쌓여 있잖아요. 또 정보가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막 딱딱하게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알리는 홍보하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최근 블로그에서 뭐 올해 것부터 해서 쭉 역으로 쭉 넘기면서 또 면접 기간 중에 뭐 올라오는 것까지 포함돼서 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역으로 아카이빙을 해가면서 쭉 한번 보시면서 그죠? 뭐 좀 아는 척, 뭐 청렴에 관련된 또 뭐 이런 걸 한다든가 환경 관련된 건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이름 특히 예쁜 이름들이 좀 있어요. 예. 교육계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예쁘게 잘 지어요. 뭔가 새로운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좀 메모를 해두시는 걸로 해서 별도로 조금 아카이빙을 해두시면 예,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거 있는 거 막 긁어가지고 교재도 막 때려 넣어가지고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약간 사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구물을 주면 되는데 여기 고기 있다고 구물 던져주면 되는데 그죠? 내가 이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냐면 한 마리씩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를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좀 참고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나 블로그의 일부 내용만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뭐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셔서 자기 지방교육청 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나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보시는 정도에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지문을 보시면 아 이런 걸 알더라도 굳이 써먹을 때가 있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보시면 뭐겠어요? 답변하실 때 밀어넣기 하는 용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어넣기 할 때 뭔가 뭐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최근에 지원하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특히 신상 이런 거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라는 약간의 근거, 증거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쓰실 때 아주 좋습니다. 말하고 방금 후회했어요. 수강생한테만 얘기하는 게 맞았다. 예, 괜히 해커스가 싫어하겠네요. 예.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관은 공통 강의라서 이거는 그냥 약간의 그냥 정보, 뭐 공무원의 의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뭐 민원 응대법 뭐 등등등 그냥 간단하게 그건 설명을 공통으로 그냥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그도 들어는 두시면 혹여나 좀 도움이 되실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공직관이나 공직관 질문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꼭 좀 특히 교육행정직은 한두 문제는 꼭 있기 때문에 꼭 뭐 강의를 들어야 아는 정보까지는 아니긴 한데만 하지만 뭐 알아두시면 그래도 좀 말조를 써먹기 조금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까지는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강전로는 카페 아까 보시면 이제 또 강의 수강생분들도 계셔서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수강 자료는 교육청 수강 자료라고 해서 제가 따로 올려놨고요. 교재 웹버전 있고, 다음에 아까 후기가 있고,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공직관 이제 만드는 새로 예전에 있는 게 좀 그래서 새로 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계정대로 공직관 관련된 뭐 민원인 응대 뭐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청만 말고요. 뭐 지방직 통합해서 만들어서 제가 따로 분류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까 질문지 교육청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다시 드릴 거 몇 개씩 드릴 테니까 모의 면접할 때 그거 가지고 좀 써보시는 용도로 빨리는 드리지는 못할 거고 여러분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때 한번 실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테스트하는 용도로 드리게 될 겁니다. 뭐 많게는 뭐 10개까지 드리는 좀 10개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적절하게 드릴 테니까 말 그대로 본인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용도로 스터디 같은 데서 그냥 뭐 랜덤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일종의 신상 질문까지 포함해서 좀 드리려고 하니까 요거 PDF로 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스터디들끼리 나누셔가지고 실제 각 잡고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혼자 녹음해 보시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용도에 올리게 될 거고요. 지역별로 아마 조금씩 스타일이 좀 달라서 다른 데는 또 다르게 맞춰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황이 나중에 올라갈 텐데요. 지난해 합격생들, 지난해와 지지난 합격생들, 뭐 지금 합격생들이시죠 대부분 다. 모의 면접을 저랑 이제 줌 같은 걸로 많이 실강으로도 했고 줌으로 했고 그래서 따로 촬영을 했고요. 그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고 화면에는 제 그거만 나오거든요. 그 평가지 메모하는 거 나오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뭐 지역 별로 상관없이 들어보시면 되게 모의 면접 여러분 스태드원들끼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하는 스태드보다는 나을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이 정도 답변 아까 텍스트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후기는 텍스트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다이내믹을 한번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아카이빙은 빨리 만들어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도 정리하는 것도 또 일이어서 그래서 아마 되게 제가 유튜브로 올려요. 그러니까 공개되는 건 아니고 비공개로 해서 링크가 있어야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검색이나 이런 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쭉 해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쭉 해서 아카이빙을 만들어서 타고 가서 보실 수 있게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후기도 보시고 그것도 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실제 감을 좀 찾으시는데 되게 레퍼런스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직에서도 되게 큰 도움들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제가 되게 정신사납긴 하거든요. 이게 모험도 하고 촬영하고 같이 나중에 밤에 막 앉아서 잘라서 편집하고 또 유튜브 올리고 링크 따고 하는 게 수고스럽긴 한데 하긴 아카이빙이 이렇게 쫙 한두 개가 아니고 모아져 있으면 골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골라 들으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거 여기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 기간 다른 지역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되면 제가 질문 중계 링크를 따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올라왔던
질문들도 그때마다 바로바로 올릴 테니까 올리면 이제 물론 이제 단톡방에서도 서로 막 다 슈어링을 해주시긴 하겠습니다만 올리고 혹여나 뭐 신상 문제가 있거나 그랬으면 뭐 해설을 하거나 뭐 자료 같은 것도 거기다 그냥 같이 바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카페 꼭 북마크 해두셨다가 수강생분들은 꼭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됐고요. 예, 다음에 됐고요. 예. 다음에 그 전에 강의 계획서는 제가 이제 그 북마크가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여기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북마크를 좀 해두시고요. 여기에 뭐 강의 신청, 다음에 오픈 특강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링크도 여기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다시 보기, 교재 어떻게 사는지 링크, 내용, 그리고 수강 자료 카페 등업을 하셔야 되니까 수강생분들은 등업, 다음에 카톡방 웬만하면 좀 들어와 계시고요. 지역 통합으로 제가 있으니까 들어와 계셔서 나중에 이제 정보나 기본적으로 좀 뉴스 같은 것들은 좀 여기다가 늘 올려드립니다. 그때 좀 면접용으로 필요함직한 정보들은 들어와 계시면 뭐 수강 상관없이 들어와 계시면 뭐 지구상에만 계시고 인터넷만 되시면 특히 교육청 면접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뭔가 몰라가지고 뭐 그러는 일들은 생기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신청은 뭐 하시는 분들은 교육청별로 제가 늘 꾸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신청서 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수강생분들 일정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폰에서는 조금 작아서 이렇게 점으로만 보일 텐데 이거 눌러 보시면 여기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정이 밑에 세부 내용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언제 뭐 어떤 거를 진행하는지가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스케줄대로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개의 교육청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스케줄 짜리니까 되게 좀 정신이 없는데요. 일단 저는 실강을 하더라도 줌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줌을 항상 틀어놓고 하거든요. 모의 면접하면 여러분 목소리만 나오게 되고요. 모의 면접은 촬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줌으로 저만 나와요. 줌의 메인 화면으로는 제 아이패드가 나와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평가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적게 되고요. 구퉁에 제가 조그맣게 얼굴만 나오고요. 여러분은 목소리만 나오는 방식으로 하고, 실강 오시는 분들은 실강하고, 실강 못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더라도 줌 링크를 나중에 수강생분한테 드릴 텐데 들어오시면 줌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지구상에 인터넷만 되시면 보실 수 있고, 또 실강 없으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해서 줌에 계신 분들을 그냥 줌으로 그냥 모의 면접을 바로 합니다. 같이 있죠? 요즘 첨단 시대예요. 얼굴 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괴로워요. 제가 그런 세상은 되게 괴로운 세상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카이빙을 하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뭐 지역에 계시더라도 동일하게 언제든지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고 노량진 와야만 뭐 모임 면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북마크를 꼭 해두시고요. 일정별로 쭉 해서 뭐 언제 뭐 하나요 안 물으시고 바뀌게 혹시 뭐 바뀔 일은 없는데 여기다 항상 먼저 업데이트를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노션이 되게 저 돈 주고 쓰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예뻐서 홈페이지 안 만들어도 좋더라고요. 예전에 PDF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근데 첨단 시대잖아요. 종이도 아끼고.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제 강의 설명은. 자, 이제 엔딩인데요. 매사에 마음에 달려 있다. 제가 늘 이제 면접 끝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성적 좋으시고 국가직 붙은 분들이 지방교육문제 또 헐 잘 본다. 이유는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뭐겠어요? 마음이 편해서다. 그죠? 마음이 편하면 뇌도 말랑말랑해지고요. 애드립도 잘 치고요. 표정도 밝아지고요. 좋습니다. 그죠?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렇게 좀 마음을 편히 좀 가지셔서 물론 긴장되는 자리고 어색한 자리이고 또 가보시면 이게 완전 공장이거든요. 공장 완전히 짧게 잠깐 하고 많은 좀 허무하게 짝이 없는 면접이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도 그 짧은 순간이지만 좀 본인이 편안한 모습들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고 그러려면 본인이 마음이 그래도 좀 긴장은 되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과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좀 안정감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늘 듭니다. 내가 늘 이제 예전 합격생이 해주신 말이긴 한데 면접은 그래서 본인한테 먼저 보는 시험이에요. 내 멘탈을 유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지 그걸 면접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명한 얘기죠.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더 예뻐요,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해봤자 뭐 그렇습니다. 또 가끔 이제 뒤에 가시면 제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지만 커트라인하고 묘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밀어넣기 하는 것과 정보의 밀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최근에 뭐 지역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밀어넣기 해서 좀 보여주는 것, 자기 경험이나 노력들을 좀 어떻게든 좀 들이미는 것, 조금 다른 답변들을 어떻게 좀 하려고 애쓰시는 것, 뭐 그 정도의 차별성이 있는데, 조금 다른 지방직도 좀 물론 이제 그 커트라인 분들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국가직은 좀 많이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 지방직보다도 조금 더 힘든 게 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 본인한테 최선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면접은 자전거 타는 거나 수영하는 거랑도 좀 비슷해요. 자전거도 왜 어릴 때 한번 타봐서 탈 줄 알면 10년 뒤에 타도 잠깐 휘청거리기는 하는데 금방 타거든요. 수영도 예,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우다 말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 물에 빠지면 다 헤엄쳐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물론 교행을 보실지 다른 면접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 자체가 뭐 돈 준다고 억만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미리 한 과목 그냥 면접 과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공무원 되실 거면 면접이라는 건 보기는 봐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여유롭게 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를 받겠다고 너무 과잉하거나 과욕하시면 시야도 좁아지고 무엇보다 뇌가 굳어요. 딱딱해져 가지고요. 이게 대본화를 하게 되고 어버버버 하시게 되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안정감이나 편안함이나 안정감이 들지 잘 않아요.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력한 보람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허다해요. 면접 강사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마이다스의 입한테 은혜를 받아서 우수를 받을 수 있으면 제가 100만 번이라도 해드릴게요. 근데 서로 그런 거 아닌가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장사 마케팅과 그런 건 되게 구분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시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서 예, 좀 길게 보시고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포기해라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적지 않았고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또 다른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죠? 그냥 넌 떨어질 거니까 그냥 그래도 한번 해봐. 이런 차원의 얘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예, 끝나야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또 뭐 제 강의만 아니라 하여간 교재나 하여간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행정직은 아까 보시면 예,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예, 성적 문제 없다면. 따라서 뭐 그런 거 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제로도 그러하니까 좀 만사부려 튼튼 그래도 조금 준비하시고, 또 기왕이면 여러분 들어가실 곳이잖아요. 들어갈 곳이니까 되게 뭐 하는지 다들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좀 생각하는 일종의 직무 탐색 내지는 이게 뭐 공시의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의미 부여를 하면 현직의 첫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의미 부여를 하면 뭐 면접들에 이렇게 다른 데 뭐 하나 찾아보지 가시면 이제 일도 관심 없어요. 지금이나 업무 기획 같은 것도 좀 보지 뭐 현직 가면 블로그 볼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쭉 보시면서 업무나 이런 내용들도 좀 파악하는 뭐 그런 좀 긍정적인 직무 탐색의 기회로도 좀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얼마일까요? 일시백차 이러시면 여러분 이제 요런 돈을 본 적이 없는 거죠. 25억입니다. 생애소득이라고 하죠. 라이프타임 인컴. 여러분들이 죽기 전날까지 받으실 돈의 총액입니다. 이렇게나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배고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뭐 배부를 걱정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최소한 배는 고프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돈에서 일정 부분 돈의 부담에서 해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부여 튼튼 예. 원래 가장 그 아름다운 미소는 자본주의 미소죠. 여러분 뭐 광고, 영화 뭐 다 자본주의 미소 아니에요? 예. 가장 아름다운 동기부여는 자본주의적 동기부여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실 때 면접 준비하실 때 하나 이렇게 떠올리세요.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의 뭐 2주
손흥민 한 달치는 되려나 모르겠다. 여러분도 한 달, 두 달만 고생하시면 예, 손흥민의 주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적 동기부여.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뭐 일단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저 단톡방이나 아무 때나 좀 질문을 주시고요. 하여간에 좀뭐 강의 때도 많은 분들을 뵀으면 좋겠으나 막 꼭 강의를 들어야 뭐 면접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교재라도 좀 사서 좀 차근차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뭐 잘 말을 읽기가 좀 어렵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예, 좀 질문은 마무리 듣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 오는데 오늘 날씨도 약간 후덥지근해가지고 약간 필리핀 날씨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 면접도 기한에 따라서는 좀 면접이 일정별로 좀 뒤에 보는 교육청 분들도 계실 터인데 빨리 보면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멘탈 관리 좀 잘 하시고 좀 아까 말씀대로 안정적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좀 힘든 일 아니니까 한 10분 정도만 딱 얘기하고 나오는 A4지 반장만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 뭐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25억이 생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편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